몇 달 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토록 두 사람에게 폭행을 일삼던 방섭 씨 부녀가 무슨 일인지 기석 씨의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아저씨 뭐해요? 얼른 와서 초 불어야죠. 어서 와 이 사람아. 소 다 탄다. 갑작스럽게 돌변한 두 사람의 태도에 기석 씨와 만호 씨는 어리둥절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선물입니다. 여기 아저씨가. 갑자기 이런 걸 왜? 저기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한 것 같아서 우린 자네들이 돈 안 갚을까 봐 그랬지. 미안해. 응? 사과의 의미로 오늘 기석 아저씨 생일 파티 해주려고 하는데 괜찮죠? 생일. 아유, 죄송해요. 지들은 또 실수할까봐 이제 술집은 안 가려고. 걱정 마. 술집 안 가고 우리 집에서 조촐하게 먹을 거니까. 자자자. 오늘은 일 그만. 접고 가자고. 아무래도 뭔가 좀 수상합니다. 방섭 씨 부녀는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잠시 후 뭔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기석 씨. 바로 오민 씨가 차린 진수성찬 때문인데요. 그렇네. 아유, 그동안 고생들 많았어. 오늘은 많이 먹어. 그렇지. 아니, 아저씨들 요즘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우리 맛있게 먹고 술 한잔 하면서 회포 풀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많이들 먹어. 그래. 먹어. 그동안 얼마나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는지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 두 사람. 해야겠다. 그런데 그때 왔어. 여긴 내 조카들이야. 얘들아 인사드려. 이분들은 그 삼촌 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전 김미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이 근처 놀러 왔다가 삼촌 얼굴 보고 간다고 집까지 왔네. 저기 같이 술 한잔 해도 괜찮겠어? 그럼요. 아리따운 방섭 씨의 조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두 사람. 노총각 기석 씨와 만호 씨는 미모의 여인들의 등장이 내심 반가운 모양입니다. 술 한 잔씩 더 드려. 다음 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침대에 누워 있는 기석 씨와 은정 씨. 이 나쁜 자식! 어떻게 술 취한 날 건들 수가 있어? 지가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당신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잠시만요. 기석 씨 대체 지난밤 은정 씨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게다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다니요. 이게 참 큰일인데요. 그런데 그때 미진 씨,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이게 뭐? 손 안 치워? 강강도 내가 너 신고할 거야. 이럴 수가요? 미진 씨, 만호 씨 역시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체 이들은 방섭 씨 조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잠시 후 복잡한 표정으로 모텔을 나서는 두 사람. 형님, 이게 뭔 일이래요? 그러게. 우리는 왜 술만 마시면 맨날 이러냐고. 진짜. 그때 야, 니들 거기 안 서. 짐승 같은 이놈들이 감히 내 조카한테 그런 짓을 해? 아니에요. 니들 안 주면 공밥을 먹일 테니까 가. 경찰서로 가. 잠깐만요. 지들은 정말로 기억이 없어요. 뭐? 어디서 오리발이야? 경찰들이 니들 말 믿어줄 것 같아? 니들 아주 그냥 성폭행범으로 쳐넣어버릴 거야. 쌈이 경찰에는 절대로 신고하지 마세요. 지들 부모님 아시면 저번에 쓰러지세요. 제발 신고하지 마세요, 사장님. 예? 저희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요. 저 언니들이 합의금 주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긴 했는데. 합의금?
얼마인데? 한 명당 1,000만 원 달래요. 이제 겨우 방섭 씨에게 빚을 다 갚아가던 두 사람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금액을 듣고 망연자실을 하는데요. 하지만 성폭행범으로 몰리는 것이 두려워 결국 합의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며칠 후 아휴, 우리 인생이 이게 왜 이렇게 꼬였대요? 여기 가서 잠이나 자요. 아니 잠이나 자자. 그런데 그때 뭔가를 보더니 황급히 만호 씨와 함께 몸을 숨기는 기석 씨. 바로 방섭 씨 부녀와 술집 사장 홍여 씨였는데요. 아니 그렇다고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야? 그럼 당신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는데 어떡해? 엄마 목소리 좀 낮춰 진짜.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진짜. 네? 엄마라고요? 그럼 방섭 씨 부녀와 홍여 씨가 가족이었다는 겁니까? 대체 세 사람은 왜 기석 씨와 만호 씨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숨긴 걸까요? 아무래도 뭔가 좀 수상합니다. 며칠 후 오늘은 뭐 먹고 싶냐? 오늘도 소고기? 이래 맨날 소고기냐 임마. 아이고. 방섭 씨 부녀가 화기애애 집을 나서던 그때 잠시만요. 김방석, 김보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아저씨들은 누구세요? 김방석, 김보미 씨 당신들을 직업안정법과 폭행, 감금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설마 이것들이? 놀랍게도 경찰에 붙잡힌 방섭 씨 부녀. 대체 이들은 기석 씨와 만호 씨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아저씨들 계약 끝나는데 어떡할 거야? 사람 새로 뽑을 거야? 그러게 말이다. 쟤네들만큼 월급 적게 받을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붙잡아둘 방법 없나? 글쎄. 아저씨들이 아빠한테 빚지지 않는 이상? 빚? 딸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김방섭은 딸 김보미와 함께 기석 씨와 만호 씨를 붙잡아둘 어떤 계획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던 아내 박홍렬을 찾아가 뭔가를 부탁했는데요. 시키는 대로 하면 나한테 500을 준다는 거지? 아니 그래. 바로 기석 씨와 만호 씨가 마실 술에 수면제를 넣어 두 사람을 잠들게 한 후 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이 고가의 양주병들을 올려놓고 술값을 부풀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석 씨와 만호 씨가 빚을 다 갚아가자 김방섭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데요. 얘들아, 이리 좀 나와봐라. 얘네들이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이야. 이쁘지? 괜찮네. 야, 니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다 들었지? 걱정 마세요. 그 정도야 뭐. 술집 종업원이던 김은정과 김미진을 자신의 조카인 척 연기를 시킨 것입니다. 이후 술자리를 만들어 또다시 두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인 김방섭. 두 여인들은 기석 씨와 만호 씨가 약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쓰러지자 두 사람을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성폭행을 당한 척 연기를 했던 것이죠. 시키는 대로 다. 두 사람은 너무도 쉽게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둘 다 나한테 1,000만 원씩 또 빚지는 거야. 알았어? 성폭행범으로 신고당하는 것이 두려웠던 기석 씨와 만호 씨는 결국 합의금 1,000만 원을 또다시 김방섭에게 빌렸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김방섭에게 빚을 진 순간부터 김방섭은 기석 씨와 만호 씨에게 폭행을 휘두르곤 했습니다. 두 사람을 자신의 마음대로 편히 부리기 위해 폭력으로 길들인 것이죠. 김방섭 부녀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기석 씨와 만호 씨는 고민 끝에 탈출을 결심하지만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니들이 무식해서 잘 모르나 본데, 어? 무전 취식이 얼마나 나쁜 짓인 줄 알아? 내가 신고만 하면 니들 10년 정도는 깜빵에서 썩게 만들 수 있어, 임마.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두 사람은 경찰의 처벌이 두려워 그날 이후 탈출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짜고 술값을 부풀려 두 일꾼들이 빚을 지게 한 는 심지어 두 일꾼들이 다른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게 한 후 그것을 약점 삼아 일을 그만둘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일꾼들이 부녀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의 조사 끝에 이들의 만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녀는 직업안정법 위반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결국 기석 씨와 만호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된 두 사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돈 어떡할 거야? 어? 그 돈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뭐다 이놈들아! 이런 대연방득한 천하에 그냥 은혜도 모르는 것들 같으니라고. 자신의 탐욕 때문에 두 사람의 인생을 낭떠러지로 몰아넣은 김방섭 부녀. 고통 속에서 보낸 기석 씨와 만호 씨의 시간은 그 어떤 걸로도 보상할 수 없을 겁니다.